반갑습니다. 교과서 76쪽에 대단원 종합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두 개가 서로 다른 주사위에서 나온 두 개의 수의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는 둘 다 짝수이거나 하나가 짝수이고 하나가 홀수이거나 홀수이고 짝수이거나 홀수이거나 홀수이거나 이 네 가지 중에서 요 세 가지가 곱했을 때 짝수가 되겠죠. 자, 그럼 전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 경우를 구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는 6건의 확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확률 1에서 6건의 확률, 곱이 홀수가 나오는 경우를 구해서 이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두 수를 곱해서 홀수가 나온다는 것, 둘 다 홀수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하나의 주사위에서 홀수가 나오는 사건은 6개 중에서 홀수 3개, 6분의 3이 되고요. 또 다른 주사위에서도 6분의 3의 확률이 되니까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곱이 홀수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곱이 짝수가 나올 확률은 1에서 4분의 1을 뺀 4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서랍 안에 같은 모양의 흰 양말 3짝과 검은 양말 4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총 7짝이 있겠죠. 불 꺼진 상태에서 두 짝을 꺼낼 때 이 두 짝을 꺼낸 양말의 색이 서로 다를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7개의 양말 중에서 두 짝을 고르는 경우의 수 중에서 꺼낸 양말의 색이 다르다는 것은 흰 양말 3짝 중에서 1개와 검은 양말 4짝 중에서 1개를 뽑는 경우가 되겠죠. 실제적으로 계산하면 21분의 12가 되기 때문에 약분하면 7분의 4가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던지고 두 번째 던진다는 얘기죠. 소수의 눈이 한 번만 나올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소수의 눈은 주사위 눈 중에서 2, 3, 5, 3개가 있고요. 한 번만 나온다는 것은 1회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고 2회에서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1회에서는 소수의 눈이 안 나오고 2회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처음에 던졌을 때 소수의 눈이 나온다는 것은 6개 중에 2, 3, 5 중에 하나 나오는 3가지가 되고요. 2회에서는 소수의 눈이 아닌 나머지 1, 4, 6 중에서 나오는 경우 6분의 3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36분의 9가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1회에 안 나오고 2회에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도 6분의 3 곱하기 6분의 3이 되어서 36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나올 확률은 1번 또는 2번이 되기 때문에 이 두 확률을 합한 게 되고요. 계산하면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둘레 위에 같은 간격으로 8개의 점이 있고요. 이 중에서 3점을 택하여 삼각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때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8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83이 되고요. 계산하면 56이 되겠습니다. 이 56가지 중에서 직각삼각형이 되는 경우를 구할 건데요.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원 지름을 한 변으로 가지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90도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지름을 가지고 봤을 때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은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이렇게 6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 지름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도 왼쪽 3개, 오른쪽 3개 해서 6개고요. 요 지름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6개, 요 지름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6개가 됩니다. 따라서 지름이 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되고요. 그때 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게 6개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선 전체 경우의 수 56개 중에서 1, 2, 3, 4, 4개의 지름 중에 1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 1개당 직각삼각형이 왼쪽 3개, 오른쪽 3개, 6개씩 만들어지죠. 따라서 56분의 24가지의 경우가 생기니까 56분의 24가 되고요. 약분해서 7분의 3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는 A,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할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생기기 때문에 6 곱하기 6, 36가지의 경우가 생기고요. 이때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될 조건은 판별식 D가 다시 말해서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B 이것이 0보다 크면 되겠죠. 풀면 A제곱 마이너스 12B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이 12B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 A와 B는 둘 다 주사위의 눈이기 때문에 1부터 6까지만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B가 1일 때 A가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있습니까? 12보다 큰 제곱수는 B가 1일 때 12보다 큰 경우는 A가 4여도 12보다 커지고요. 5여도 되고요. 6이어도 되겠죠. 따라서 4,1, 5,1, 6,1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가 2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B가 2일 때는 24보다 커져야 되겠죠. 그러면 24보다 큰 A 값은 뭐가 될까요? A는 5, A는 6일 때 B는 2여도 되죠. 따라서 5,2, 6,2도 주어진 이식을 만족시킵니다. 자, 그러면 B가 3일 때는 됩니까? B가 3이 되면 A제곱이 B가 3이면 36보다 커야 되는데 A는 아무리 커봤자 6밖에 안 되니까 36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B3부터는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전체에 생길 수 있는 가지수는 5가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확률은 전체 36가지 중에서 5가지가 되니까 36분의 5가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100부터 999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 적힌 90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때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뽑힌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각자리 숫자들의 합이 7일 확률을 물었습니다. 먼저 뽑힌 카드에 적혀있는 수는 100부터 999까지니까 3자리 수가 되겠죠. 따라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의 숫자를 A, B, C라고 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7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100의 자리에 있는 수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A는 1 이상이고 그 다음 BC는 0이 되어도 되죠. BC는 음이 아닌 정수만 되겠습니다. 그래야 100부터 999 사이의 숫자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죠? 음화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A를 A- 플러스 1로 주고 한 개 주고 시작하면 되겠죠. 따라서 A 대신에 A- 플러스 1로 집어넣으면 A-BC는 음화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BC의 합은 6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죠? 중복조합의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A-BC의 순서쌍의 개수는 3개 중에서 6번을 부르는 중복을 허락해서 순서 상관 안 하는 중복조합 3H6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계산하면 8C6, 8C2까지 되겠죠. 그러면 2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확률을 물었죠. 그러면 각 자리의 숫자들의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28가지가 되는데 전체 카드의 개수는 900가지가 되니까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900분의 28이 되어서 약분하면 225분의 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2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카드에 적혀있는 수가 3의 배수인 사건을 A, 소수인 사건을 B, 8의 약수인 사건을 C라고 했을 때 서로 배반인 사건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배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교집합 했을 때 공집합이 되면 배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표본 공간부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공간은 전체 공간이 되고요. S는 1부터 12까지 적혀있는 카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12개가 되겠죠.
그러면 A는 뭐가 될까요?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3, 6, 9, 12 4개가 되고요. B는 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2, 3, 5, 7, 11이 되겠습니다. C는 8의 약수이기 때문에 1, 2, 4, 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A와 C는 어떻게 될까요? 배반 사건인지 알기 위해서는 A 교집합 C를 구해보면 되고요. A랑 C는 공통 부분이 없죠. 공통 원소가 없기 때문에 교집합의 원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집합은 공집합. 따라서 A와 C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2번도 보겠습니다. A 교집합 B는 뭐가 될까요? A 교집합 B는 A랑 B의 교집합이 되니까 3 하나 공통입니다. B 교집합 C는 뭐가 됩니까? B랑 C는 공통인 게 없죠. 따라서 B 교집합 C는 공집합입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C의 교집합이 있습니까? 이거랑 교집합은 없으니까 공집합이 되고요. 따라서 이것과 이것은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역과 니은은 배반 사건인 걸 찾았죠.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A 합집합 B.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됩니까? A와 B를 모조리 합해야 되니까 2, 3, 5, 6, 7, 9, 11, 12 이렇게 되고요.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표본 공간 S에서 B 2, 3, 5, 7, 11을 빼면 되죠. 따라서 B의 여집합은 1, 4, 6, 8, 9, 10,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합집합 B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구해보면 뭐가 되죠? 교집합은 6도 되고요. 9도 되고요. 12도 되죠. 6, 9, 12가 공통입니다. 따라서 교집합은 6, 9, 12 이것은 공집합이 아니죠. 따라서 이 두 개는 배반 사건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배반 사건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어느 제과점에 지난 한 달간 들른 손님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그 손님이 식빵을 구매한 손님일 확률은 0.4이고 식빵과 샌드위치 모두 구매한 손님일 확률은 0.1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제과점에 들른 손님 중에서 임의로 한 명 택한 한 명이 식빵을 구매한 손님일 때 조건이 붙었죠. 그때 그 손님이 샌드위치를 구매하지 않은 손님일 확률을 물었습니다. 먼저 제과점에 들른 손님 중에서 한 명을 택했을 때 식빵을 구매한 손님인 사건을 A라고 하고요. 샌드위치를 구매한 손님일 사건을 B라고 한다면 먼저 식빵을 구매한 손님일 확률이 0.4라고 했기 때문에 PA가 0.4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빵과 샌드위치 모두 구매한 손님이 확률이 0.1이라는 것은 A도 되고 B도 되는 A 교집합 B의 확률이 0.1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식빵을 구매한 손님일 때 다시 말해서 P에 A 조건이 붙은 상태에서 샌드위치를 구매하지 않는 손님을 물었습니다. B가 아닌 것, 요거를 물은 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풀기 위해서는 PA분의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PA는 여기 0.4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확률을 구하는 게 문제죠. 자, 먼저 P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부분이 A와 B와 전체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했을 때 A랑 B 아닌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PA에서 PA 교집합 B의 확률을 뺀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PA는 위에서 0.4라고 알려주었고요. A 교집합 B는 0.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은 0.3이 되죠. 따라서 이 확률이 0.3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4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두 사건 AB에 대해서 PA, PB와 요 식을 알려주고 A 교집합 B의 확률을 물었습니다. 우선 이 식을 정리해보면요. PB 바 A는
PA분의 PA 교집합 B가 됩니다. 플러스 PA바 B는 어떻게 됩니까? PB분의 PA 교집합 B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합이 2분의 3인 걸 알려주었고요. 조건에서 PA는 3분의 2, PB는 5분의 2인 것까지 알려줬죠. 그러면 번분수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분모로 가고 이게 분자로 간다고 생각하죠. 그럼 정리하면 2분의 3 곱하기 PA 교 B 플러스 2분의 5 곱하기 PA 교 B 이것이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수끼리 더할 수 있죠. 그러면 2분의 3 더하기 5는 8이니까 2분의 8 PA 교 B는 2분의 3이 되고요. 계산하면 PA 교집합 B는 8분의 3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각 면에 1, 하나, 2, 2개, 3, 3개의 숫자가 적혀 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나온 5개의 숫자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물었습니다. 5개의 숫자의 곱이 짝수가 되려면 5개 곱했을 때 짝수가 되려면 5개 중에 1개만 짝수여도 2개가 짝수여도 3개가 짝수여도 전부 다 짝수여도 전부 다 이것을 만족하죠. 그럼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6건의 확률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한 번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주사위가 아니라 정육면체 모양이고 숫자가 이렇게 홀수가 4개 적혀 있죠. 그러면 홀수가 나올 것은 6개 중에 4개가 되니까 3분의 2가 홀수가 나올 확률이 되고요. 그럼 반대로 짝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를 1에서 뺀 3분의 1이 짝수가 나올 확률인 것까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의 곱이 짝수인 사건을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건의 확률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숫자의 곱이 모두 짝수가 아닌 홀수인 경우는 A의 여집합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전체에서 P의 A의 여집합이 될 확률, 요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전부 다 곱해서 홀수가 나오는 사건의 확률을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곱이 홀수가 되려면 전부 다 홀수 5개만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5, 5번 중에 5번 다 홀수가 나오고 홀수가 나올 확률 3분의 2가 5번, 짝수는 0번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243분의 32가 되겠죠. 그러면 1-243분의 32를 계산하면 243분의 211 5번이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수직선이 이렇게 되죠. 원점을 출발하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점 P를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3의 배수가 나오면 이만큼, 3의 배수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플러스 2, 마이너스 1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점 P와 원점 사이의 거리가 5가 될 확률을 물었습니다. 먼저 4번 중에서 4번 던진 것 중에서 3의 배수가 X번 나왔다고 생각하면 3의 배수가 아닌 것은 4-X번 나왔을 거고요. 그때 P의 위치는 3의 배수가 나오면 한 번 나올 때마다 플러스 2만큼 이동하고요. 3의 배수가 아닌 게 나오면 한 번 나올 때마다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다 했죠. 그러면 이동 거리는 2x만큼 가고 요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4-x니까 계산하면 x 마이너스 4만큼의 위치를 가겠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가고 요만큼 가니까 총 P의 위치는 2x 플러스 x 마이너스 4가 되어서 3x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점 P가 원점 사이의 거리가 5가 될 확률을 물었기 때문에 이것이 거리가 5가 되려면 여기에서 5만큼 떨어진 실제로 5일 수도 있지만 왼쪽으로 5 떨어진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죠. 따라서 P의 위치 3x 마이너스 4가 첫 번째 5인 경우와 두 번째 마이너스 5인 경우 각각 생각을 해보면 위의 식은 x값이 3이 나오고요. 밑에 식은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데 x는
4번 중에 1번, 2번 자연수죠. 따라서 요거는 될 수가 없고 x가 3인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보면 4번 중에서 3의 배수는 몇 번 나왔을까요? x가 3이라 했으니까 3번이 나왔고 3의 배수가 아닌 것은 1번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나올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주사위를 각각 4번 던질 때마다 서로 독립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독립시행의 확률로 생각한다면 3의 배수 3번과 3의 배수 아닌 거 1번이 나올 확률은 4번 중에서 나오고 안 나오고 요런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3의 배수 안 나오고 연속해서 3번 3의 배수가 나오고 이것은 전체 4번 중에 3번이 3의 배수 나오고 1번은 3의 배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럼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3제곱, 안 나올 확률을 1제곱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주사위 눈 중에서 3의 배수는 3하고 6밖에 없으니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가 되겠죠. 6분의 2는 약분해서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3의 배수 3번,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은 1에서 3분의 1을 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 81분의 8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어느 지역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A 드라마의 시청 여부를 조사한 것입니다. 60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A 드라마를 시청한 사람인 사건과 여자인 사건은 서로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A 드라마를 시청한 사람인 사건과 여자인 사건은 서로 독립이라고 했죠. 이때 상수 A, B, C, D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선 서로 독립인 걸 이용해야 되는데요. 한 명을 뽑았을 때 600명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A 드라마를 시청한 사람인 사건을 A라고 하고요. 여자인 사건을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는 것은 PA 교집합 B를 계산할 때 PA 곱하기 PB로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걸 이용해서 A, B, C, D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PA는 어떻게 될까요? PA는 A 드라마를 시청한 사람일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전체 600명 중에서 A 드라마를 시청한 사람은 400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A는 600분의 400이 되고요. PB는 뭡니까? 한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여자일 확률이죠. 그러면 600명 중에 여자는 몇 명일까요? 여자는 360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 교집합 B는 어떻게 됩니까? A 드라마를 시청한 사람이면서 여자인 사람. 그럼 600명 중에서 드라마를 시청한 사람 중에서 여자인 사람은 C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 600분의 C가 PA 교집합 B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풀어서 C값이 나오겠죠. 약분하고 계산하면 C값은 240이 나옵니다. 그러면 C가 240이면 D는 합쳐서 360이 되기 위해서는 D는 1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랑 D랑 합쳐서 200이니까 B는 80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와 B를 합쳐서 240이 나오기 위해서는 A는 160이 되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는 160, B는 80, C는 240, D는 120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여학생 4명, 남학생 4명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연속된 8개의 좌석을 예매했습니다. 여학생끼리는 어느 2명도 이웃한 좌석에 앉지 않을 때 조건이 붙었죠. 이 상황에서 남학생 2명은 이웃한 좌석에 앉을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사건을 A라고 하고 남학생 2명이 이웃하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묻는 것은 P의 B, 바 A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학생은 이웃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남학생 2명은 이웃하게 만드는 그 확률을 물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웠지만 PA는 NS분의 NA가 되고요. PA 교집합 B는 NS분의
NA 교집합 B가 되기 때문에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하지 않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NA는 뭡니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배열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여학생은 이웃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학생 4명을 먼저 앉힌 다음에 그런 다음에 4, 2 자리, 5자리에다가 여학생 1명씩 앉히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학생 4명을 먼저 배열하는 방법인 4팩토리얼에다가 이 서로 다른 5자리에 4명을 순서대로 앉히는 방법, 여자 4명을 4, 2 자리에 앉히는 방법은 5P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 교집합 B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 교집합 B라는 것은 여학생은 이웃하지 않고 남학생 2명만 이웃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표시를 해보면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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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4명이 있을 때 남학생 2명이 이웃하기 위해서는 여학생이 요 사이에 다 앉으면 남자 2명이 이웃할 수 없죠. 따라서 여학생이 앉을 수 있는 경우는 양 끝에는 꼭 앉고 그 다음에 요 3자리 중에서 2자리에만 앉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에 여학생이 앉는다 생각하면 여기는 안 앉으니까 남자 2명이 이웃하게 앉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는 이웃하지 않고 남자 2명이 이웃하기 위해서는 남학생 4명을 먼저 앉히고 그 다음에 양 끝, 요 자리와 요 자리에 여학생 2명을 앉히면 되죠.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앉히는 방법은 4P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학생 2명 앉혔으니까 이번에는 4, 2 자리 3자리에다가 여학생 2명을 앉히면 되겠죠. 그러면 3자리에다가 순서대로 2명을 앉히는 방법은 3P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분모에는 4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 곱하기 5P4 분자는 4팩토리얼 곱하기 4P2 곱하기 3P2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약분되고 분모는 5, 4, 3, 2 분자는 4P2는 4 곱하기 3, 3P2는 3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면 약분하고 약분해서 5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7개의 스위치가 전기회로에 있습니다. 각 스위치는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각 스위치가 ON 또는 OFF일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때 A에서 B로 전류가 흐를 확률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걸 보려고 했더니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은 병렬 연결이 되죠. 병렬일 때는 3개 중에 연결이 하나라도 이어지면 요까지 전류가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경우가 되죠. 여기 요 선이 흐를 경우, 전류가 흐르는 경우와 요 선이 2번 쪽에서 전류가 흐를 경우와 3번 쪽에서 전류가 흐르게 할 경우 요 3가지 중에서 1개만 연결돼도 되고 2개만 연결돼도 되고 3개 다 연결되어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를 다 생각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이럴 때는 여사건의 확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를 확률을 구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A에서 B로 전류가 흐르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묻는 확률은 PA가 되는데 전류가 흐르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럴 때는 전체 확률 1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확률을 빼주는 게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확률을 생각하기 전에 각 스위치별로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요 스위치를 A, B, C, D, E, F 하고 마지막 이 부분을 G 스위치라고 한다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먼저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을 구할 건데요. 전류가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병렬 연결된 부분 말고 이 부분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흐르지 않죠. 따라서 첫 번째 경우 G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때의 확률은 G가 오프될 확률은 2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G가 ON이 되어 있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으려면 병렬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 모두 끊겨 있으면 되죠. 다시 말해서 1도 오프, 2도 오프, 3도 오프 되어야지만이 G가 연결되어 있어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때의 각 확률을 구해보면요. G가 ON될 확률은 문제에서 2분의 1이라고 했고요. 1이 오프될 확률은 A 하나가 오프되면 되죠. 따라서 A가 스위치가 오프될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곱이 되겠죠. 자, 2번 부분의 연결이 오프가 되려면 B 또는 C가 오프가 되면 되겠습니다. B 또는 C가 오프가 되기 위해서는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도 또 한 번 더 꼬아지죠. B 또는 C가 오프되었다는 것은 둘 중에 둘 다 오프돼도 되고 둘 중에 하나가 오프돼도 되죠. 그러면 이것은 여사건으로 생각한다면 B1에서 BC가 둘 다 B하고 C가 둘 다 ON이 되는 경우의 확률을 빼주면 B 또는 C가 오프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둘 다 ON이 되려면 B도 ON, C도 ON 해서 1-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3번이 오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번에는 스위치가 D, E, F가 되죠. 따라서 D 또는 E 또는 F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오프가 되면 3번 라인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라인, 요 라인이 오프가 되기 위해서는 D 또는 E 또는 F 세 개 중에서 하나가 끊겨도 되고 두 개가 끊겨도 되고 세 개가 끊겨도 되고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이럴 때는 전체 확률 1에서 D, E, F 세 개 다 ON이 되어 있는 확률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D가 ON될 확률 곱하기 E도 ON, F도 O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고 요거는 1-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1-8분의 1이니까 8분의 7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28분의 21의 확률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한 것은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을 구했죠. G가 오프돼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은 2분의 1이고 G가 ON이면서 1, 2, 3이 오프돼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은 이거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한 2분의 1 플러스 128분의 21이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인 A의 여집합의 확률이 되고요. 실제로 계산하면 128분의 85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전류가 흐를 확률인 PA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PA는 1-PA의 여집합의 확률이 되고요. 1-에 128에 85를 대입하면 128에 43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